오늘의 재앙적인 주제는 또 경제 재앙입니다. 죄송합니다. 항상 좋은 소식을 들려드려도 모자랄 판국에 우리 재앙이 깐다고 매번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서. 하지만 어쩌겠습니까?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하고 좋은 건 좋다고 하는 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일반 현대인들의 상식 아니겠습니까?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실을 외면한 쓸데없는 희망 고문, 대책 없는 희망, 무책임한 위로가 오히려 사람을 더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이고, 허무맹랑한 감성을 배제한 채 그 절망적인 현실을 정확히 마주해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, 그래야 우리에게 진짜 레알 실질적인 풍요가 찾아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또 재앙적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. 외환 위기대로 돌아간 한국 경제, 올해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.3%에서 마이너스 0.4%로 하향 조정. 성장률 또 바닥 찍었다. 국민 총소득도 10년 만에 최저. 국민소득 3만 달러도 반짝에 그칠 가능성. 1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도 한 분기 전보다 0.5% 줄며 3분기 만에 마이너스.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.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가 명목 성장률이 2% 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도 1190원대의 최근 수준을 계속 이어갈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다시 2만 달러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. 명목 GDP 2분기째 뒷걸음질.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.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.5%로 2006년 1분기 마이너스 0.7% 이후 약 13년 만에 가장 많이 빠졌다. GDP 디플레이터는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종합적 물가지수다. 통계 조작이 없다는 전제하에 수학적으로 아주 정밀한 통계라는 수치 언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. 이 모든 최악의 기록은 전부 문재인 그리고 문산당 때문이라고. 아니라고요? 세계 경제 침체 때문이라고요?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라고요? 근데 이 자료들은 뭐죠? 한국 1분기 수출 감소폭 G20 중 가장 컸다. 우리나라의 수출 증감률이 마이너스 7.1%로 G20 국가 중 꼴찌. 반면에 G20 평균은 플러스 0.4%. 미중 무역 전쟁 당사자들은 전부 플러스 증감률. 2019년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. 여기서도 미국은 플러스 0.78%로 상위권이네요. 세계적으로도 경제는 전혀 침체가 아니고 오히려 호황 아니면 회복세, 미중 무역 전쟁 탓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싸움 당사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나가. 그렇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왜 이렇게 폭망한 걸까요? 속어법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다 보니 문슬람들이 아무리 부정해봤자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건 국내 정책 요인. 그렇다면 그 정책을 시전한 건 누구죠? 문재양. 댓글 조작에 미친 문슬람들은 또 언론 탓하며 수준에도 안 맞는 경제 심리 지수를 들먹이고 남북 경협이라는 개소리를 씨부리질 않나. 역시 반일 종자들답게 잘 나가고 있는 M1 일본을 끌어들이질 않나. 그래도 댓글 조작은 참 정성껏 합니다. 문슬람들 행태는 딱 이거예요.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. 확증 편향. 그리고 이 사진처럼 위험,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눈만 가리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는 타조 효과. 타조처럼 지들이 보고 싶은 자료에다가 대가리만 쳐박고 우리이니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. 공연불만 외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. 근데 그 모자란 문바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아니, 우리가 확증 편향에 빠지고 타조 효과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잘 나가고 있다고 가리키는 좋은 지표를 무시하는 니들이 확증 편향에 빠지고 타조 효과에 갇힌 거 아니냐고 말이죠. 네, 맞습니다. 저는 그럴 가능성 부정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을 관통하는 절대 바꾸지 않는 지론이 하나 있어요. 우리는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살아야 한다. 이 지론이 어찌 보면 존나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항상 어떤 예기치 못한 재앙적인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걸 좁게는 정신적으로,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면 예상도 안 하고 위험 신호도 무시한 채 아무 대비도 안 한 상태에서보다 더 효율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 그 문제에 대처해서 자칫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걸 최소화시키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으며 확신합니다. 또한 저의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 확증 편향 지론은 정당하고 문슬람들의 장밋빛 낙관론적 확증 편향이 틀렸다는 건 작금의 문재양발 경제위기와 계속 오버랩되어 비교되는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역사적 상황에 증명까지 해주고 있고요. 1997년 외환위기 직전 거시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다. 1990년대 중반 실질 성장률은 9%대 높은 수치였고 1996년 7%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양호했다.
물가 상승률 역시 1995년에서 97년 4%대로 당시 기준으로 안정된 편이었다. 하지만 총 자산을 활용한 기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악화되고 있었고 1997년 모두 마이너스가 된다.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조차 저러했는데 현 대재앙 문통령 시대의 각종 경제지표는 미시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발표되고 있는 당장의 그 거시경제 지표조차 IMF 외환위기와 비교해 봤을 때도 최악을 달리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언론 탓? 이명박근혜 탓?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구조 탓? 문슬람들한테 해줄 말은 욕밖에 없고 이제는 그 욕조차 문빠들한테는 아까운 것 같아서 입도 뻥끗하기 싫네요. 안보든 경제든 건강이든 사고든 장밋빛 낙관론에 빠져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자들이 맞이할 결말은 오로지 죽음과 고통일 뿐입니다. 노제인 노페인, 제인이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.